안녕하세요. 자, 사회정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부터는 좀 실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의 사회정책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까지는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책과 사회학, 그 다음에 사회이론, 국가, 복지국가,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유형,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 이 사회정책과 관련돼서 사회정책의 기획, 그다음에 실행, 평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어떤 집행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평가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런 기획과 집행과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좀 사전적으로 알고 하나하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소위 말하는 사회 정책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별도로 살펴봅니다. 사회 정책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사회 정책이 어떤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되고, 그 다음에 그 기획된 게 어떤 구조를 통해서 실제로 그 문제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정책이 도달되느냐,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전달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달 체계를 또 살펴보기 전에 뭐 하나를 하기 전에 그 사전에 살펴봐야 될 게 많죠.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정적인 관료적인 그 집행 체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및 공무원의 구조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전달 체계 그리고 전달 체계 사례를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전달 체계를 살펴보기 전에 정부 및 공무원의 구조라고 하는 이제 좀 굉장히 큰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부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어, 기획재정부 뭐 이런 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는 보훈처, 이 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여서 얘기하죠? 정부 부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데, 정부 부처가 얘기하면 결국은 정부가 생각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하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처가 두 가지에서 온 거예요. 하나는 부의 형태로 된 조직, 처의 형태로 된 조직,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뭐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행 체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부처라고 하는 공무원 조직이죠. 공무원 조직이 실행을 하진 않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기획과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 공무원 나중에 이제 전달 체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조직이 없는. 그래서 이 자기 조직이 없는 경우에 이 자기네들 정책을 집행하는 체계를 별도로 갖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어, 협의의 좁은 의미의 공공부문,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결국 공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하고 플러스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사회 정책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부처 체계는 간단해요. 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자, 왜 나라마다 다를까요? 나라마다 생각하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할이 정의가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기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마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 이론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부처라고 하는 조직 체계에 이런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자,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청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기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대통령에 의해서 정부 조직의 하나지만 독립성을 갖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하고 같이 가지만 이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장 이런 걸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임명이 되고 나면 이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별도로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별도로 빠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자, 우리나라는 총리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역할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영을 받아서 내각을 관리하는,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를 관리한다는 거죠. 관리하는 역할, 주로 이제 내정과 관련돼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여기 보시면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청와대와 같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은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국무총리 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조하는 것. 이렇게 돼 있고, 형식적으로 국무총리 밑에 여기 이제 처가 있죠. 처라고 하는 거는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차관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 그러면 국가보훈처는 이거 중요하다. 뭐 사회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의 장이 장관이냐 차관이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차관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 밑에 이제 실질적인 내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정부 이제 이 부가 되는 거죠. 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직 관리를 주로 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일정의 이 사업을 하는 사업 부서로 우리가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직 관리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하고의 접점은 없지만 정부 조직을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정부하고 행안부는 조직 관리와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요게 이제 재무부라고 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 재무부는 뭘 관리하느냐? 재무, 돈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는 이제 그 행정부라고 돼 있어요. 행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뭘 관리하느냐? 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정부 부처의 돈을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부가 기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마무시한 겁니다. 모든 정부 정책을 뭘 기획하느냐? 정책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전부 다 올이 되는 거죠. 어떤 올? 교육도 기재부에서 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도 기재부에서 관여하고, 외교는 아니고,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 노동, 농림 모든 거를 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가
굉장히 그 힘이 있고 권한이 많은 정부 조직이고 모든 부처와 동일한 급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국무총리 부서가 기획재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정안전부는 그래 사실은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관리를 하는 거죠. 공무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을 관리를 하는 건데 여기 행안부가 여기도 이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행안부에서 저기 행정부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역할을 덤으로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국내 치안 뭐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 두 가지 조직 관리를 하는 조직 관리를 하는 부처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특정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니까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을 관리하는 데고 해양수산부는 해양과 수산, 국토교통부는 국토와 교통. 자, 요새 시끄러운 거죠. 거주, 집을 관리하는 겁니다. 토지. 여성가족부, 자, 고용노동, 일자리, 노사관계, 환경, 보건복지,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산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전부 다 부서가 돼 있어요. 사업부서는 이제 기능적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부처 밑에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그래서 돈을 관리해야 되니까 돈과 관련된 통계, 그 다음에 국세, 관세 이게 다 돈이죠. 세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달이라고 하는 것도 돈과 관련된 거죠. 물건. 그래서 요런 이제 청이라고 하는 밑에 하위에 자기들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 조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요건 이제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여기에 관할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법무부도 여기 보시면 이제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죠. 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제 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여기에 관할, 소위 말하는 통제를 받는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부처들이 이 청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소속이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별도 특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특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처 개념은 기능적으로 이걸 구분을 해놨는데 이 기능적인 구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명확한 구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담당할까요? 당연히 일자리는 고용노동부니까 고용부가 담당을 하겠죠.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지원을 한다. 정책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지원. 그럼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 들어가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경력단절 일자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여가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한다.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 간에는 모든 게 산업통상자원도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와 연결돼 있느냐? 고용노동부고 산업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문제를 또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중첩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조직 갈등의 어떤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도 그런 의미에서 북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지만 통일과 관련돼서 외교부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통일과 관련된 어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통일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중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을 가만히 보면 농림축산과 관련된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된 걸 같은데 실제로 주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부처 체계고 요거 이제 주로 부처는 기본적으로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 기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 체계 밑에 이제 실행 체계라고 하는 집행 체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부처가 이때 이제 전달 체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 조직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현장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는 행안부, 동사무소가 있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여기죠. 고용센터가 있죠. 이런 일부 조직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처들은 자기의 현장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자, 요거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무소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 조직을 만드는 게 공공기관이다. 자,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공공기관은 여기 이제 그 공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운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죠? 너는 매년 너는 공공기관이야 그러면 그냥 조직의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너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아니야 그러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 340개인데 이거는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340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형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 밑에 기준이 나오죠.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원이 총 수입원의 2분의 1 이상.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체 수입원은 기업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시장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활동을 하는데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예산의 50%면 이거는 공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죠?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여기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공부에서.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하면 공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1, 2. 시장형, 완전 시장형인 거죠. 여기는 이제 자산 규모가 2조 원이고 총 수입액 중에서 아까 50%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85% 자체 수입이 높은 정말로 민간 기업에 가까운 형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건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16개입니다. 준시장형은 이 중에서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이 아닌 것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런 것들에서 자 36개에서 시장형 지정된 거 빼고 나머지 20개. 그다음에 준정부 기관은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재부가 공기업이 아닌 것 중에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95개인데, 이것도 이제 유형을 1과 2로 나눠서 보면, 기금을 관리하는 게 13개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들을 우리가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13개가 있고 위탁집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의 어떤 그 미션을 대신 해주는 거죠. 정부 사업을 집행해 주는 거. 요게 이제 82개.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을 해서 이거는 그냥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잡다하게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 합쳐서 340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전부를 누가 관리하느냐? 기본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는 하지만 이 주무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주무부처는 이 공공기관을 누가 관리하느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는 기재부가 관리하는데 이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 개별 공공기관을 관리해주는 주무부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부서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개별 공공기관이 있으면 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있고 사업에 관련해서 그럼 이제 이게 여가부일 수도 있고 산자부일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전체를 누가 관리하느냐? 기재부가 관리한다.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이걸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공공기관 그러면 뭐 한전, 가스공사, 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뭐 한국장학재단, 여러분들 장학금 주는 재단이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공공기관이라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역할과 기능, 미션이 다르게 설정이 돼 있다. 자,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뭐냐? 시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생존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요 사업을 관리하거나 집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기타 공공기관은 개별 부처가 필요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기재부가 너네도 우리가 관리할게 해가지고 공공기관으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에 의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기재부에 의해서 또 통제를 받는다. 시어머니가 두 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죠? 부처와 실행이라고 하는 공무원 체계, 공무원 행정 체계 플러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정책의 기획 플러스 집행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담당하고, 이 공공기관들이 또 뭘 가지고 있느냐? 센터라고 하는, 사무소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하부 조직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건데, 자, 여기 앞에 설명드렸죠.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관리형은 전부 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인데, 이거는 영역에 따라서 근데 거의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설명에 빠진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이건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개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관리하느냐? 행안부가 관리를 해요. 형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기재부가 또 관리를 합니다. 여기 시어머니가 3명인 거예요. 1명, 2명, 3명. 아, 예, 여기가죠. 지자체도 시어머니, 행안부도 시어머니, 기재부도 시어머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뭐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시킨 거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 뭔가 정책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려면 시어머니들이 달려들어서 뭐가 문제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결과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조직 체계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일반 민간기업하고 비슷한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은 우리가 이제 계급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위계화된 행정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직급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장관하고 차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승진, 자동 승진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정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돼서 승진할 수 있는 최고는 1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차관보까지. 그래서 1급을 우리가 관리관, 2급을 이사관. 여기 이제 밑에서 보면 9급 공무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서기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급, 여기 이제 보호가 붙은 거죠. 아직 정식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급이 되면 주사보가 되는데, 요게 이제 실제 주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7급과 6급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손과 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급부터가 여기가 이제 행시잖아요. 행시. 자, 그래서 우리가 9급, 7급으로 가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고위공무원은 여기서부터 이제 고위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위직, 하위직을 구분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4급 서기관, 여기가 이제 과장급인 거죠. 그다음에 3급 부의사관, 2급은 그냥 묶어 가지고
이제 국장급, 국장과장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차관부인데 자, 여기서 이제 고위직이라고 하지만 고위공무원이라고 실질적인 여기서부터 이제 고위공무원 단위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요. 별도로 상급 이상을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또 장차관 구분하면 실질적인 공무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주로 특정한 사무를 단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여기서 결정된 여기가 이제 기획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결정을 하고 그죠? 여기서 1, 2, 3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결정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죠.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하는 역할. 기획을 하면 여기서 결정을 하고 하면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현장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제 8급, 9급, 뭐 7급 여기 섞여서 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주로 그래서 그 지자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요 분들이 많다. 5급 이상으로 가면 잘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그 행정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직급인데 그래서 이제 이 총리급이라고 하는 거는 국무총리를 얘기하지만 국무총리가 사실은 국회의장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거의 같은 급이다. 그러면 총리급이 4명이 있는 거죠.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형식적으로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부총리는 총리보다 낮고 장관보다는 한 급 높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의장, 부총리. 그다음에 감사원장. 이게 이제 독립기관 사실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으로 돼 있고 장관급은 기본적으로 각 부의 장관이 있고 서울시장도 장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내각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이 다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겠죠. 국정원장도 장관급이고 개별 대법관들도 다 장관급이고 헌법재판관도 장관급이고 중진 국회의원들 중진이라고 하면 3선에서 5선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12년 정도 해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진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장관급으로 치는 거죠. 국회 사무처장, 행정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중앙인사위원회 공정 이런 게 이제 장관급 이거 이제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차관급은 신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1, 2선 한 번 내지 두 번. 그다음에 각부 차관 당연히. 그러니까 광역시장 서울을 뺀 나머지는 차관급. 광역시장, 도시장 같은 급이죠. 그다음에 서울의 부시장도 차관급. 그다음에 뭐 고등검사장, 치안공직, 경찰청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다 차관급이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의전이라고 하는 서열 다툼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뭐 내가 먼저 인사말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구분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 차관급 뭐 이런 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1급 기준으로 이 위에 장차관은 정무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걸 이제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경찰, 소방, 외무, 군인 뭐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국공립대 그다음에 국공립 초등, 중등 교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기 이제 대충 그 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음, 여기 보시면 이 호봉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정교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급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우를 이걸로 좀 치사한 얘기지만 출장비 지급 같은 거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뭐냐면 3급은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4급, 5급은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는 이제 실행을 하는
하고 여기 이제 실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거 이제 지방과 관련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주사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나왔던 얘기니까 요거는 그 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정책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중앙부처 체계와 공공기관이 맞물려져 가는지, 그 다음에 왜 그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전달 체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부처 조직 체계의 특성이 전달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사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사회정책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